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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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1년 그 통계정진을 12월 이번 달 12월 25일이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하여튼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25일, 26일, 27일 이렇게 2박 3일로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새말귀 시스템에 관해서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선원장 소임을 맡으면서 그 새말귀 시스템을
새마을교회 시스템을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늙고 또 죽고 나면 이때까지 한 거를 우리가 쭉 공부한 거를 시스템화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해놓고 이제 쭉 가면은 이제 다음에 선원장이 오면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더 발전시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선원장을 맡을 때 10년 정도를 하면 새마을교회 시스템이 그냥 아웃라인은 잡아질 것이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원노트에 써놓고 이제 그 사이에 우리 도반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맨땅에 헤딩한다고 진짜 힘들으셨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축적이 돼서 어느 정도 제일 처음에 1년에서 3년 정도 오시는 분들 공부하는 그 내용 3년 이상 되신 그 새마을교회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단계별로도 그렇고 공부하는 그 순서 그 공부하는 순서에 어떤 이치를 적어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좀 세밀한 그 단계에서 알아야 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좀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12월 달 그 동계정진에는 그 새마을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또 한번 해보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제 모습 공식이 돼야 바탕 공식이 돼요. 모습 공식 안에 바탕 공식도 있고 새마을교회도 다 있어요, 사실은. 그 세 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습 공식을 이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하다가 또 어저녁에도 저기 밤에 자기 전에 계속 허공으로서 나다 하고 이제 잠이 들거든요. 잠이 드는데, 잠에서 한참 허공으로서 나다 하고 있는데, 이 새마을교회도 모습 공식처럼 공식화를 하나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계속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선생님께서도 내가 한다, 법신자리가 한다, 잘하자 이제 이렇게 쭉 해놨는데 그래서 요거를 말구를 딱 만들어 가지고 새마을교회를 우리 모습공식 하듯이 우리 이미 다 돼 있어요. 돼 있기는. 자, 모습공식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렀다. 우리 자꾸 이렇게 하지요. 그 이제 그냥 하면 모습공식은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박창문 거사님이 오셨으면 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의 도반들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습 공식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교회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봉 선생님 그걸로 그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지금 반문 공부를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허공으로서의 내가 지금 허공으로서의 내가 하고 있으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공공으로 맞아 눈으로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쭉 이렇게 다시 연습을 시키는 거지요. 연습을 하다가 보면 이것도 한 2, 3년 정도 되면 상당히 이미 모습 공식으로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축적이 돼 있고 반문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이거를 시도를 해봐야 되겠구나. 시도를 해서 정말로 자기 살림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지금 입으로 말을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 바로 우리의 법신자리 그 불성자리에 앉아서 그 불성자리에서 낮춘 말하자면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처음에는 이런 글구가 필요하다. 우리 모습 공식처럼. 그래서 나중에 익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요. 그냥 내가 한다. 내가 말을 한다. 내가 또 나중에는 그렇게 안 해도 저절로 내가 하는 것이 되겠죠. 점점 심화가 되면.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자리가 법신 자리가 그대로 드러날 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한 3년 정도만 더 하면은 상당히 공부가 진척이 되는 사람은 진척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지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12월 정진 때는 새말귀 시스템 그걸로 주제를 정해서 그걸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 이것이 한 10년만 가면 2030년이 되지요. 2030년이 되면 정말로 새말귀를 굴리고 새말귀를 직접 가르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제법 많이 생길 것이다. 그때 가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 기르는데 보통 10년 가지고는 좀 모자라요. 한 20년 정도는 잡으면 사람 하나를 기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그 성장 어떤 그 하나의 우리의 그 시스템에서 자기도 안착이 되고 또 남에게도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20년 정도는 그것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자기 살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까지 호흡을 길게 가지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한 2, 3년, 3, 4년, 5년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처음에 한 1년 정도 했다가 뽀로록 했다가 그냥 관둬버리고 또 관둬버리고 또 조금 했다가 관둬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10년, 20년, 30년 공부를 해도 뒤돌아보면 정말로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고 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적어도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살림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화를 해놔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를 보내줬는데 내가 참 감동 깊어서 그 이건희 회장이 그 책에 이게 나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내주셨는데 이 점이 저는 정말 마음에 해서 지금 새말귀가 앞으로 하나의 방편이 자리를 잡아서 그것이 널리 보급이 되는 데는 적어도 한 4, 5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이 전법이 되기 전에 전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리더를 얼마나 길러내느냐가 이 전법을 할 수 있는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제가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근혜 회장이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리더의 덕목이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내가 이거를 보고 무릎을 쳤다니까요. 리더의 덕목에 리더는 종합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리더는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하고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알아야 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첫 단계에 알아야 하고 그 다음 행동해야 하고 행동 그러니까 알고 행동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죠. 지금 알고 행동해서 내가 그것을 내 것이 되어서 내 노하우가 있을 때 뭘 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킬 줄 그 용이라고 해놨던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과 일을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를 점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리더의 덕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 밑에 정말로 덕장이라 해야 된다. 정말로 덕장이라 된다. 위에 거는 거의 지장에 해당이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덕장, 큰 덕을 가져야 된다. 큰 덕이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를 겸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새market 시스템을 통해서 10년, 20년 공부를 하면서 그 말하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능력과 또는 그 덕,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큰 덕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10년, 20년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전법을 한다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리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리더도 종류가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저는 뭐 책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리더의 종류가 많아요. 첫째, 자기에게 리더가 돼야 돼. 자기에게 리더가 돼야 돼. 그러니까 덕장이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자기 너무 갈구면 안 돼요. 자기를 포근히 감싸 안아야 돼요. 그 다음 2명만 모여도 리더가 있거든요. 2명만 모여도 리더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리더예요. 그 다음에 우리같이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은 가족 안에서 리더가 있어요. 그분이 가장이면 가장 좋지요. 가장이 리더의 역할을 하면 그 집안이 굉장히 편안해지죠. 근데 가장이 리더의 역할을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리더의 역할을 해서 그 가족을 잘 이끌고 나가는 것. 그 다음 사회에 나오면 사회의 리더가 있을 것이고 국가에 나오면 국가의 리더가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지금 종교 계통에서는 종교의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새mark이니까 종교의 리더십이죠 지금. 그래서 새mark를 전법할 수 있는 사람, 지와 덕을 겸비한 이런 사람을 얼마나 많이 키워낼 수 있느냐가 이제 제가 선원장으로서의 그 소임을 하고 있을 때 백봉쌤 돌아가시고 이렇게 선원이 생기고 새mark를 직접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서울 선원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원장으로 얼마나 소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선원장으로 소임을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새mark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는 이 두 가지 목표가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하에 말하자면 원노트도 굉장히 세밀하게 제가 써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12월 25, 26, 27일 3박 4일 하는
새말기 시스템에 꼭 별일 없으시면 꼭 참여를 해서 전체적인 새말기의 아웃라인을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이제 긴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시절 인연이 와야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법회가 일주일에 3번 있는데 3번 다 이런 말을 하게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저녁에 자면서 이제 허공으로서 이나 쭉 가고 아침에 또 좌선하면서 대부분 무슨 일을 할 때 좌선하면서 생각을 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거는 거의 백발백중으로 그 일이 잘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평소에 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원노트에 늘 적어놓고는 있으나 그것이 워낙 원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절 인연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억지로 뭘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좌선을 하거나 이럴 때 문득 이것을 할 시점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시점이 온 거를 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좀 본격적으로 그 일에다가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별 그거 없이 세상살이도 주로 그렇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시절 인연을 기다리고 원을 분명하게 세우고 시절 인연을 기다린다. 시절 인연 기다린다고 뭐 그냥 게으르고 팍 놓아진 거 아니죠. 그 사이에 계속해서 하고 있다가 이게 때가 되었구나 라는 시점이 있어요. 시점이.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하려도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 때가 무르익었을 때가 있어요. 그 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33쪽이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군림세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이 이 새말기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게 이제 백봉 선생님이 새말기의 규범 1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군림세라는 것은 여기에 영기와 공성의 이치가 다 들어가 있고, 그렇게 즉 공리가 들어가 있고, 중도가 들어가 있고, 또 일체만법이 허공성인 것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일체만법이 바로 우리의 불성짜리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군림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을 해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군림세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그 속에 굉장히 깊고 깊은 이치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군림세라는 것을 내가 실제로 느낌이 온다고 하면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요새 그 능엄경 우리가 새말기 모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참 능엄경이 좋은 경전이고 각성거사님이 얼마나 또 대단한 강백이신지 그 글을 보면 그 번뇌의 근본이 육근이라고 나와요.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이라고 나오는데 육근 중에서 이 육근, 의근하고 그러니까 오근을 이제 안식, 이식, 비식, 설식이라고 또 전오식이라고 해요. 육근을 육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눠요. 그 위에 보면 칠식이 있고 말라식이 있고 그 다음 팔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팔식하고 이 전오식은 보살이 되어야 끊을 수 있는 아주 미세번뇌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이 아주 미세번뇌예요. 그리고 여기
그 육식하고 요 칠식은 아라한 정도 가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육식과 칠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요량하고 하는 건 육식에 들어가지요. 이런 거는 잡기가 그래도 쉽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라한 경지가 돼야 이걸 끊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끊어야 아집이 끊어진다고 되어 있고, 요 전오식은 너무 미세번뇌라서 보살지에 가지 않으면 이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걸 정말 느꼈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부가 얼마나 얕은 데서 깊은 데까지 가겠느냐. 상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 5식, 6식, 7식, 8식이 이제, 그래도 8식은 아레아식이라 해갖고 다 포함을 하고 있지만, 7식까지만 해도 다 상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성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우리가 무시례로 오는 그 무명, 번뇌, 그것이 얼마나 깊이 말하자면 뿌리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뭐 육식도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 일으키고 하는 것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냥 막 거기에 퐁 들어앉아서 그 난리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 공부를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되는가, 그 마음가짐, 그런 거를 그 요새 그 능언경을 보면서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봉 선생님의 그 말하자면 큰 틀에서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바로 팍팍 찔러주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런 말 팍팍 찔러주는 이런 말구가, 이것만 정확하게 내가 붙잡고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공부하는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방향을 잃어버리지를 않고 그 방향대로만 꾸준히 가면은 점점 깊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백봉 선생님은 저도 이걸 늘 얘기하는데, 상대성과 절대성이라는 이 말이 너희들 공부를 10년은 앞당길 거다. 맨날 그 얘기를 우리 직접 저는 많이 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그 말씀이 그렇게 간곡한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선원장 소임을 맡아서 이거를 해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간곡한 말씀이었는가를 이해가 된다고, 지금은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오식이 전 오식이다, 육식이다, 뭐 칠식이다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무식해서. 그렇잖아요. 무식해서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상대성에 들어가는데, 육근, 육진, 또 육식, 뭐 12처, 18개, 뭐 이 허공도 다 뭐다? 상대성이에요. 모습이에요. 우리가 허공이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은 상대성이에요. 우리가 막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의 그 성품으로서의 개념은 절대성이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 비었잖아요. 빈 거를 본다 이랬을 때 요 빈 거는 상대성에 속해요. 없다에 속하는 거지요. 있다 없다가 상대성이니까. 그래서 요 상대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절대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상대성이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것이 어떤 말인가를 잘 숙지를 해야 돼. 잘 숙지를 해야 돼.
처음 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못 알아듣거든. 처음 오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외워라, 이런 것이 있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공부하시는 우리 도반들은 공부를 좀 해왔단 말이지. 공부를 좀 해왔으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다시 개념화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 배울 때처럼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러고 넘어가면 곤란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상대성은 자체성이 없는 것, 절대성은 그 본바탕.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닌 이치, 중도의 이치, 영기와 공성의 이치, 공리의 요다라는 지름길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 부분을 숙지를 해주면 정말 고맙겠어요. 자, 쭉 한번 읽어보죠. 그 33쪽에 선생님 상대성이란 무엇입니까? 이거 돼 있죠? 자, 시작. 상대성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든지 이름자가 붙은 것, 말마디가 붙은 것은 상대성이요. 말마디가 붙은 것은 상대성인 줄 딱 아세요. 그러면 절대성이란 무엇입니까? 말마디가 붙지 못해 도저히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것이 절대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절대성이라고 말하지만 할 수 없이 절대성이란 말마디를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마디를 안 붙이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절대성이란 말마디를 붙이는 거요. 말마디만 붙으면 상대성인 줄 알아야 돼요. 상대성은 말이 붙지 않는 절대성에서 나왔단 말이요. 말이 붙지 않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말마디가 붙고 이름자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차별현상이다. 차별현상. 그 모습은 어디서 왔습니까? 절대성은 상대성을 낳고 절대성에서 상대성을 낳는다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예요. 만약 이 거짓 것인 상대성이 없으면 절대성이 있어야 마나 안 되겠어요? 절대성은 상대성을 나타내는 재주도 있는데 어찌 거짓 것인 상대성이 없으면 절대성이 있으나 마나입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뭐 할 거요? 아무것도 없으면 소용없지요. 있으나 마니까요. 이놈이 거짓것을 가져서 인생놀이를 시작해. 이게 재미있는 거요. 지금 우리가 인생놀이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얘기한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몽둥이가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가짜이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거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성이다. 절대성, 상대성, 이거 참 좋은 말이요. 공중에 이루어진 모든 것, 산이다, 물이다, 강이다, 잠언, 불토다, 건강세계다, 지옥이다 하는 거 전부 상대성이거든. 또 남자다, 여자다,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좋다, 나쁘다, 물고기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것도 상대성이거든. 태양이다, 공기다, 바람이다, 이거 전부 다 상대성이거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하는 상대성이라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결정 지을 것은 딱 하나.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놈의 진짜가 아니다.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라 까닭이 무엇입니까? 꽃이다, 새다, 돌이다, 나무다 할 것이 전부 상대성이요. 그러니까
명자가 있어. 명자가 못한 무슨 말씀이 있어. 어떤 모습이 있어. 상, 모양, 이것은 상대성이요. 상대성은 진짜가 아니야. 상대성은 변하는 거요. 꽃이 피는 것도 변하는 거거든. 우리가 나서 자라고 늙는 것도 변하는 거거든. 변하기 때문에 거짓이지. 그러면 변하고 거짓인 상대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옳지. 이것은 절대성에서 왔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절대성을 뭐라고 좋아요. 물론 나중에는 알아야 되겠지.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 상대, 상대는 맞아하는 것, 절대는 아무것도 없는 것, 상대가 없는 걸 절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한마디로만 알아도 좋아요. 상대가 아닌 절대, 그 성품에서 왔다. 그러니 상대성이다. 이것만 딱 알아버리면 불경 볼 필요 없습니다.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이 절대성에서 오고 저도 절대성에서 왔다면 그래도 무언가는 있기 때문에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성 자리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거든요. 절대성의 불림체가 상대성이다. 우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선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절대성의 불림체가 상대성이다. 예, 거기까지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에 관한 말하자면 전체적인 대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성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해야 되죠. 문자나 언어로 표현을 해야 우리 여기 사바세계에서는 저기 천상세계하고 사바세계는 틀립니다. 음성교체라 해서 사바세계에는 뜻을 전달을 하려면 음성으로 해요. 음성으로. 또 어떤 거는 그냥 보면 알 수도 있는 거지만 대부분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할 때는 음성으로 그거를 가르침을 펴시죠. 그래서 극락세계 우리 이 사바세계 말고 다른 세계에 가면 이게 말하자면 연파로 텔레파시로 그냥 내가 생각하면 저기서 그냥 알아버리는 이 말이 필요 없는 거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세상에서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성이라는 것은 이름자가 붙은 것이다. 이름자가 붙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저기 뭐라고 했지? 법계야. 이름자가 붙은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어? 책에서. 이름자가 붙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니, 좀 들리게 해봐봐. 그게 아니고 이름자가 붙은 거는 다 상대성이라고 했는데 이름자가 붙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 내용 중에 나왔잖아. 이름자가 붙은 거는 뭐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름자가 붙는 거는 뭐라고 했냐 그 뜻이. 나를 보지 말고 책을 봐봐. 오픈북이니까. 이름자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말을 해놨지 않냐고. 다시. 그래서 내가 책을 거기까지 읽게 했는데 일부러 34쪽 제일 밑에 한번 읽어봐봐. 법계야.
아이고야. 34쪽 제일 밑에 좀 한번 보라고. 명자가 있다가, 명자라는 건 이름이거든요. 한자로 말하면 명자고 한글로 말하면 이름이에요. 자, 법계만 한번 읽어봐라. 거기 34쪽. 34쪽 맨 밑에 읽어보라고. 명자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모습이 있어? 상, 모양, 이것은 상대성이요. 상대성은 진짜가 아니야. 예, 거기까지.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 상대성은 이름자가 붙어. 이름자가 붙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의 안이비설신이 육근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급수가 낮아서 인지 못하는 것도 있지요. 다른 세상에서 또 같이 우리가 같이 사는 세상에도 개의 그 청각과 후각이 아주 사람보다 발달이 돼 있어서 우리는 없다에 속하는데 거기는 있다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근의 기능에 따라서 있다와 없다가 갈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그 명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름이 있다는 건 무엇이냐?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새말기 모임에 계신 분이 여럿 되지요. 새말기 모임에 그 총론에서 뭐라고 해요? 상과 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상은 상대성이고 성은 그 바탕자리죠. 절대성입니다. 상과 성으로는 우리 공부했어요. 그거요.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절대성, 상대성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과 성이 다 묘강림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과 상대성이 전부 불성짜리다 이 말이죠. 전부 불성짜리다. 그래서 명자가 있다는 거는 뭐야?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모습이. 상대성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모습이 있으면 법계를 붙잡고 오늘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 좀 잘 그게 해보십시오. 법계가 참 제일 먼 것 같아. 원주는 그래도 가깝지요. 그 법계는 해외 사람이잖아. 제주도 사람이니까.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모습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변하잖아. 모습이 있는 거는 변하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가짜예요. 이것이 초리정연하게 내가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나중에 이치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실제로 파악할 때는 그것이 한 뭉덩거리가 되겠죠. 그냥 중심을 꿰뚫어 버리니까 내가 정말로 깨달음이 올 때는. 그러나 그전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지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말을 할 때 자기가 이거를 지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깨달은 걸로 착각을 하면 이건 그 사람 거기서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지 마. 아, 내가 이걸 관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 정확하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이 점이 어려워. 뭐라나 자기가 책을 보고 아 정말 그러리라 이러리라 한 것을 꼭 아는 것 같이 생각을 하거든. 근데 아니죠.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해에 속하는 거예요. 해에. 해는 각이 아니에요. 나중에 각이 될 때는 해도 버리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각을 할 때 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습, 이름자가 있다는 거는 뭐지? 모습이 있어. 상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 모습이 있으면 변해. 변하니까 이건 가짜야. 이 가짜는 어디서 오니? 진짜에서 오지.
가짜는 진짜에서 와. 그 진짜가 뭐니? 절대성이라는 겁니다. 가짜는 절대성에서 와. 가짜는 진짜에서 와. 근데 요 진짜는 모습이 아니라 성품짜리라. 일체의 모든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텅 빈 성품이에요. 절대 평등성이에요. 그래서 모습은 차별현상이라고 해요. 상대성은 차별현상이라고 하고 절대성은 절대평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4쪽에 그 중간에 세상의 모든 모습이 변하는 상대성이라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대성에는 세간이라고 하죠. 세간, 기세간이라고 하는데 이 세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시간을 뜻합니다. 이 기는 뭐를 뜻하면 세계를 뜻해요. 뭐 이런 행성, 산하대지, 지구, 태양, 사람 이런 것은 다 어디에 속하냐? 기에 속해요. 기세간 할 때 세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시간과 공간 또는 그 삼세와 그 시간과 말하자면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산이다, 물이다, 강이다, 장불타 하는 거는 이거는 세계에 속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모습이 변하는 상대성이라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뭐죠? 우리가 결정지을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예요?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대성은 그래서 모습 공식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도 우리는 육근으로 안이비설신으로 육진 경계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한다? 맨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짜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그 아주 미세번뇌까지 안 가도 아주 거친 번뇌도 못 알아채는 거지요. 그래서 내 몸뚱이가 모습이다, 상대성이다,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가짜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것이다. 34쪽 이게 그 위에요. 중간에 백봉 선생님 이 몸이 거짓 것을 놔두어서 이놈이 절대성자리가 인생놀이를 시작하는데 이 몸뚱이가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가짜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거다, 상대성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면은 무엇이 되냐면 아집이 떨어지면서 아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아공과 법공이 있어. 아공은 나다 하는 그 아집이고 법공은 법집이에요. 법집. 법집인데 그걸 두 개를 다 해야 구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상대성은 뭐야?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야. 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꽃도 피고 우리가 생로병사도 있고 또 물도 흐르고 지금 코로나도 오고 뭐 그러니까 마스크도 쓰고 저녁 되면 자고 하는 이 변하는 도리를 어디서 알아야 되느냐? 상대성은 절대성이 굴림서 여기서 알아야 된다.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는 바로 굴리는 도리가 되거든요. 나중 가면. 바탕의 나툼이니까 변하는 도리가 바로 굴리는 도리가 나중에 된다. 공부를 쭉 해나가면. 변하는 것이라고 해서 가짜니까 내팽개 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도리가 굴리는 도리가 돼버려. 왜냐면 변하는 것이 곧 성품짜리의 나툼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신통묘용이라요. 변하는 것이. 우리가 몸뚱이 내다 하고 변하는 거를 보는 거하고 그거는 있다가 없어지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본래의 그
우리의 불성자리에서 일어나는 묘용으로 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이비설 신의로 보는 육근 육진 경계가 전부 다 뭐냐? 묘유라고 하거든요. 묘용이라고. 그렇게 하려면 요 상대성이라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개념을, 상대성이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말귀가 가능한 거거든요. 본래 내풀성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나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가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새말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새말귀 규범에 1번이 상대성은 철대성의 굴림세, 2번이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개를. 선생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해놨지만 그 속에 굉장히 많은 뜻이, 많은 이치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변하고 거짓인 상대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물으니까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에서 왔다. 상대가 아닌 절대의 그 성품에서 왔다. 그것만 딱 알아버리면 백봉 선생님은 불경 볼 필요 없다. 연구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은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라는 이 이치 자체가 얼마나 깊고 깊은 이치인가, 이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불경을 볼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만 하면 불경 볼 필요, 그 정도의 뜻이 아닌 것이죠. 불경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는 그 속에, 불경 속에 있는 내용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간단한 말 속에 상대가 아닌,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이 말뜻 속에 팔만대장경이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 말뜻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모습공식으로 연기와 공성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상대성이라는 것이 정말로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나갈 수 있겠나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형각거사님 적어도 3년은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습공식을 꾸준히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을 못 가. 그 다음 갈 수 있을 것 같지요? 못 가요. 그 턱이 많아서 못 넘어가. 여기에서 일체의 모든 상대성은 변하는 것이다. 모습이다. 변하는 것이다. 가짜다.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히 각인이 된 연후에라야 갈 수가 있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운동을 하든지 무슨 학업을 하든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회사에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요. 기본이요. 참 나 송창식 나오는 거 보고 내가 아주 그냥 감명을 받았어. 조용필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송창식밖에 없다고 하대요. 근데 나오나도 될 것 같아. 이번에 보니까 그 세 사람은 완전히 싱어송라이터거든. 자기가 작곡 작사를 다 해. 거기다 노래도 다 불러. 그리고 엄청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보니까. 근데 송창식 가만히 내가 그래서 한 시간을 보면서 나도 이 지금 불교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많이 내가 그걸 보면서 가르침을 많이 받았는데 송창식이 지금 나이가 70이 다 돼가지요. 제가 70이 다 돼가니까 그 세시봉 그 사람들이 윤영주는 70 넘었어요.
뭐 무령거사님하고 거의 같은 학번 비슷한데 지금도 송창식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1시간씩 메트로놈 딱 켜놓고요. 그 기타 있잖아요. 기타를 띵동 띵동 그러니까 두 줄만 가지고 이게 그 박자에 맞춰서 띵동 띵동 이런 걸 1시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 옆에 그 저기 말하자면 그 출연한 그 새내기 가수지. 물어보니까 이거를 이 박자를 정확하게 매일매일 연습을 안 하면 이게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루도 안 빠지고 했다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이 70일에도 근 50년 가까이를 했는데 매일매일 이거를 했는데 익어도 무척 익었을 거 아닙니까? 50년을 매일같이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익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나 그 말 듣고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그 메트로놈 딱 해놓고 똑딱 똑딱 해놓고 띵동 띵동 이걸 1시간을 해. 그러고 이제 또 뭐를 하느냐? 발성 연습. 그래갖고 저번에 한번 보여 또 박진영이 나왔는데 박진영 JYP요. 그 사람이 나왔는데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을 반드시 발성 연습하는 시간을 일정표에 딱 넣어놓고 하더라고요. 하루도 그걸 빼먹은 적이 없답니다. 20몇 년 동안. 그러니까 성공하지 않았겠나요?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자기 일에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를 해서 성공을 안 하겠나, 이런 사람이. 그래서 그 대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라. 그래서 지금도 기본에 가장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수들이, 저는 이제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 선배 가수들이 후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거. 발음.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가사를 모르는 사람도 발음이 정확하게 그 사람 귀에 꽂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발음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 근육들이 굉장히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또 한 가지 더, 내가 거기 나오시는 분 하도 내가 감명을 많이 받아. 송혜 선생님 있잖아요. 저번에 나와서 얘기를 딱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분이 지금 90세 되셨죠. 젊었을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치과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자주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를 보실 때 이빨에 이상이 있으면은요, 발음이 센대요. 그렇죠? 우리 이빨이 이상이 있으면 발음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꼭 한 달에 한 번씩 치과 가는 거를 이미 수십 년을 하셨대. 철칙이래, 그게요. 보통 우리가 사회를 한다, 노래를 부른다 이러면 거기서만 나와서 보이는 거는 사회는 조금 또 다르지만 노래 부를 때 3분에서 5분이잖아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뒤에서 수많은 노력의 결과가 그 3분에서 5분이거든. 그런데 내가 우리 공부하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일과 굴리기 하자고 하잖아요. 하루에 꼭 30분 1시간 앉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니면서 허공으로서 내가 한다.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만 또 모습 공식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고 것이다. 이거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하거든. 안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공부를 왜 했는데 왜 나는 공부가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얼마나 기본기에 충실해서 기본 안에 모든 이치가 다 있고 방법이 그 안에 있거든. 기본기를 잘 하다가 보면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지 본인이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이 공부해본 사람 알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안 물어. 물을 필요가 없어. 모습공식을 충실히 하면 모습공식 속에 공부하는 방법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오늘 또 얘기를 하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오늘 세도반이 안 왔어요. 세도반한테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요. 기본을 충실히 하라는 얘기가. 기본 충실히 하라는 얘기가, 기본을 충실히 하라는 얘기는 대가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게요. 대가들이 쓰는 말이라고. 기본에 조금 한 사람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게 뭔 말인지 몰라. 대가들이 나중에 그 일에서 수십 년을 해서 지내와 봤을 때 정말로 기본에만 충실을 하면 그 다음이 저절로 된다라는 걸 깨닫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임경민 씨 금오랭 알겠지? 그러고 한 걸음 가야 두 걸음을 디딜 수 있지요. 단계를 뛰어넘는 사람은요, 상당히 70억 인구 중에 10손가락 안에 들 것입니다. 그 사람도 전생에 억수로 많이 닦았기 때문에 그 닦은 공력이 어느 날 꽃이 피어서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자기를 너무 높게 평가를 하지 말고 낮게도 평가하지 말고 지금 하루하루를 꾸준히 자기 할 일을 해서 나가면 이것이 쌓이면은 어느 날 시절 인연이 온다. 시절 인연이 온다. 그거를 꼭 믿고 자기를 꼭 믿고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뛰어넘는 법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